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방콕에서 2억 이하의 콘도는 왜 투자하기가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은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방콕에서 2억 이하로 투자를 하기 힘들면 태국 전체에서도 2억 이하로 투자를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의뢰이 동남아는 가격이 쌀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31,755달러 정도 됩니다. 태국의 GDP는 7,295달러 정도 되니까 4.3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도 있고 방콕과 지방 간의 격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서 한 4배 정도로 우리가 봅시다. 방콕의 인구는 공식적으로는 1,050만 명 정도 됩니다만 얘네들이 주소지를 안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방콕의 인구는 광역적으로 보면 1,500만에서 2,0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방콕에 어마어마하게 몰려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데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 아주 넓지를 않습니다. 한국처럼 도시 가장자리를 택지 개발을 해서 확장을 시킨다든지 도심 내를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것들로 정비하는 계획적인 작업을 방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내가 완성되고 자연적으로 확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방콕에 관광을 한번 와보셨으면 의뢰이 아속 쪽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속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광을 다닐 때 우리가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좁은지 생각해 보시면 느껴질 겁니다. 즉 시내 중심부의 마천루의 모습은 굉장히 이쁘지만 그걸 벗어나면 평평한 건물이 낮은 그런 지역이 쭉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도시 중심부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심 중심부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겠죠. 그리고 태국은 미국과 스웨덴과 더불어 자산의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도 거의 아프리카 수준으로 굉장히 큰 나라죠. 자, 그러면 시내가 좁고 빈부의 격차가 크다, 그리고 방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내 중심부의 가격은 앞에 말한 대로 4배 차이가 날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4배 차이도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로나 미대사관과 룸피니 공원 주변에 아주 고급 지역, 한국으로 치면 강남의 반포동이나 압구정동, 청담동이라고 치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압구정동이나 반포동 같은 경우에 집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30억에서 40억은 들어야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방콕을 비교를 하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콕 같은 경우는 빈부의 격차와 자산 격차가 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건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의 아파트먼트 가격 비싸봐야 200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한 150억도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방콕에는요 250억이 넘는 콘도도 있고요 100억이 넘는 콘도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로나 라짜담리 같은 데 가시면 집 가격이 그냥 20억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서울의 평균 집값이 9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콕의 평균 집값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2억이 넘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콕은 콘도의 면적이 작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더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면적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태국의 콘도는 한국처럼 단지형이 아닙니다. 그냥 나홀로 건물 형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하고 비교를 할 수 있냐면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형태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남의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얼마 나오냐면요, 전용률이 고층인 경우에는 4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50%가 대부분 안 된다는 소리인데 태국의 콘도는 퍼실리티라고 해서 수영장부터 피트니스 센터 이런 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시설 때문에 또다시 전용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태국은 분양 면적으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용 면적 그 자체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쉽게 얘기를 하면 10평짜리 태국의 콘도를 사면 거의 30평짜리 한국의 아파트를 사는 것과 비슷한 면적을 사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죠. 결국 쉽게 말해서 시내 중심부에서 투자성 있는 지역에서 2억 이하로 콘도를 살 수 있는 지역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드물겠죠. 가끔씩 로또로 하나씩 나오는 거 이외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발전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먼 곳을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서 안 삽니다. 여러분들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동네고 구글 지도로 사진 찍어보면 내가 관광 가서 본 거하고 비교하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 논바닥도 앞으로 전철 생긴다 하면 사지만 방콕에서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광 다니면서 인터넷 보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억 주고 콘도를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1억, 2억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부 사람들이 그런 콘도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흡수가 돼서 방콕에 콘도 1억, 2억 주고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가격의 콘도들 자체는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중심부가 굉장히 좁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발전을 안 합니다. 그러면 대로변에 건물이 있는 땅 가격하고 그 뒤에 있는 땅 가격하고 그 뒤에 있는 땅 가격하고 차이가 확 나겠죠.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철이 놓여지고는 있지만 방콕은 아직까지 도로교통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중심부,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수쿰빗 로드 같은 것을 따라서 대로변으로 콘도들이 있으면 그 콘도들은 가격이 꽤 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로면으로 쭉 들어가 콘도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건 가격이 훅 쳐져 버리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훅 쳐진 것들이 한국처럼 같은 동네에 사놓으면 가격이 오르냐? 가격이 안 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콘도들을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이라도 주요 도로에 붙은 콘도와 안쪽에 발전성이 없는 콘도들의 가격 차이가 극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런 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 보고 잘못 사가지고 태국에 콘도 사서 대부분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무반을 사실 때도 있죠. 무반이라는 게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이렇게 크게 짓는 게 무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반은 가격이 오를 확률이 시내 중심부의 콘도보다 더 없겠죠. 그런데 저 논타부리에 무반 사람들이 보면 와, 넓은 집 좋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반은 배우자가 태국인인 경우에 가족이 많아서 뭐 넓은 집이 필요해서 살 때나 무반 찾는 거지. 임대 사시는 분들도 무반 살다가 열에 여덟은 시내 콘도로 돌아옵니다. 왜? 불편하니까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몇몇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콘도 사다고 사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서 자랑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지인이 콘도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한 2억 정도로 물어봅니다. 그럼 간여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동산 사이트 보고 그런 거 찾아다 주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 에이전트처럼 태국 에이전시에 발 살짝 담궈가지고 거기에 커미션 높은 리세일 콘도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망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리세일 사시면 안 된다라고. 어지간하면 리세일 사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컸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동남아 부동산 파시는 법인 회사들입니다. 이 법인 회사들 몇 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 내용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건설사에서 준 매뉴얼 갖고 파는 거죠. 매뉴얼이라는 게 가대 광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철이 생긴다라고 해놨는데 그 전철이 아직 예타도 통과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전철을 만들면 몇 년 걸립니까? 한국도 계획 나와가지고 나중에 전철 다닐 때까지 13년 평균 걸립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지금 이제 예타도 통과 안 된 노선을 가지고 그거를 홍보를 하면 전철 깔릴 때 되면 이 콘도 팔고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것들 보고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뉴페차부리 로드입니다. 여기에 보면 콘도들이 몇 군데 지어지고 있죠. 자, 이거 직선거리를 보면 통로하고 가깝죠. 근데 여기는 통로가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운하가 있죠. 완전히 다 단절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에까마야하고 아무 관계 없는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붙여 있습니까? 이름이 에까마야라고 붙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페차부리 역으로 가봅시다. 페차부리 역에 가서 콘도들은 전부 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속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데 페차부리 역에 있는 콘도들은 아속이라고 붙여놔도 그냥 사도 됩니다. 아속까지 걸어가면 10분이면 걸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시내 중심부나 마찬가지인 메인 도로기 때문에 여기는 잘 팔리게 이름 바꿔서 팔아도 여기는 사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명칭만 보고 사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서 콘도를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블로그에 요즘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써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콘도 많이 보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 2억 들고 지금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콘도 투자할 때도 아예 없는데 콘도 봐서 뭐 합니까? 자, 돈 많으신 분들은요, 한 20억, 30억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보시고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금이 딱 한정적인 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게 전 방콕 내에서 한 군데 있을까 말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3월 14일 이날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2억짜리 콘도를 하나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리냐면 지금 2억짜리 콘도가 투자하실 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도 얘기했듯이 콘도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투자를 못 시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시키면 저야 돈 벌고 좋지만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태국 콘도 사가지고 다 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격이 낮은 콘도면 지역 자체의 가격도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 수익도 당연히 낮고요. 차익을 볼 확률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태국은요, 가격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차익으로 갈 것인지 임대 수익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엄밀하게 다 따져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콘도일수록 그 투자되는 기준이 훨씬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시내 지역에 콘도가 2억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또 같은 콘도들은 제가 가끔씩 프로모션으로 올리고 하죠. 가격을 더 싸게 제가 프로모션을 올리곤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줘도 이미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모르면 못 사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러는 겁니다. 제가 빨랑까오에 정말 가격 좋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속에는 없어요. 이래요. 아니 2억 들고 아속에 콘도를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변부터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위치에 있는 그런 콘도를 사는 겁니다. 결국 이런 습성 때문에 가치 없는 콘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콘도를 선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제가 앞에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방콕 내에서 건설사 프로젝트를 계약해서 판매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에 접근 못해요.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콘도마다 가격 비교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게 여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해서 뭐 산다, 뭐 시장 조사를 해서 산다, 그 진짜 한심한 돈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에 좀 흥분을 했는데 하도 잘못 사시갖고 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왜 가격 낮은 콘도가 더 찾기 힘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따로 또 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루 정도 뒤에 블로그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연결해서 공부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얼마나 그게 좀 나쁜 말로 머저리 같은 짓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